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예,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 요즘 어저께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편의점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어유 이 초콜릿 같은 거 막 앞에 많이 진열해놨대요. 신호대기에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래서 웬 초콜릿을 저렇게 많이 진열했나 하고 잘 봤더니 어제가 무슨 발렌타인데이인가 뭐 그걸 했다며. 이제 나이가 저도 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아예 둔해져요. 이게 뭔 날인가. 그냥 오로지 설날하고 추석 이 두 개 빼고는 아예 감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뭐 젊은 친구들 막 뭐 정신없이 다니고 하대요. 하여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신종 코로나 요즘 코로나19로 부르던데 코로나19 때문에 딴 때보단 조금 덜 하긴 덜한 것 같더라고 분위기가. 그래도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거 보면 참 다행이에요. 그죠?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신종 코로나도 슬슬 이제 좀 더 있으면 뭔가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데 하여튼 뭐 최대한 조심해야죠. 요즘 뭐 다들 마스크 쓰는 게 이제 다들 일상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서로 막 이렇게 요즘은 악수도 못 하는 거 아시죠? 악수하려 그래도 이렇게 움찔움찔 놀라세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인사하기는 서로 섭섭해요. 왠지 인사하면 뻘쭘해지고 막 이런데 그래도 뭐 열심히 인사하고 해야죠. 그래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저와 또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들 지금 생방송 시간 중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무료 문자에서는 한 분, 전화에선 두 분 상품권 드리고 있죠.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 한번 볼게요. 문자에선 6979님 되셨고요. 전화에서 3085님 되셨고요. 그리고 8153님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제 지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전화 시작됐으니까요.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완현님.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 신림동에 사는 이강욱이라고 합니다. 우기요. 욱님, 강욱님 네, 연세가 5학년 일반이요. 주식 경력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어우, 오래되셨네, 강욱님. 네, 그래요. 우리 강욱님 요즘은 주식하기가 재밌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좀 힘드세요? 재미가 좀 있으려면은 좀 뭐 주가가 지금 뭐 하도 이게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변동성이? 요즘 예, 변동성 심한 거 많이 그래가지고 느끼세요? 그렇죠. 뭐 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기본이고 해외 미국 쪽에는 주가가 좀 뭐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은 예. 이 신흥시장에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나 이 중국 시장이 하도 이 변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죠? 좀 오를만 하면은 뚝 떨어지고 또 오를만 하면 뚝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죠? 좀 요즘은 솔직히 단타가 재미를 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단타가 그렇게 재미를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오름폭도 심하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가 그렇죠. 순간 옛날보다 테마가 더 빨리 바뀌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보면? 맞습니다. 옛날에 12년 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에 주식하실 때도 몇 년 전만 해도 테마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속도가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해볼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요게 테마인가 해서 하려 그러면 이미 빠져서 적게 움직이고 또 저건가 해서 하면은 또 다른 게 움직이고 되게 정신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막 이런 시장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강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아, 매수가 얼마요? 11,000원에 20%, 네. 농우바이오 네. 1,800원에 20%, 네. 대웅 네. 12,100원에 20%요. 예. 예, 이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세 개요. 예. 한번 좀 볼게요. 그래요. 12년이나 하셨으니까 뭐 이 반장한테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부러 쉽게 말하면 저가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게 돼 있는 애들로 쫙 까셨어요. 쉽게.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이게 딱 보여요 스타일이. 왜냐면 12년 하셨던 분이면은 이게 또 나름대로의 또 그런 게 있거든.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좋습니다. 나름대로의 전략은 있을 테고 이반장한테 어떤 게 궁금하셨어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제일 궁금해서 지금 왜요? 이 종목이 좀 뭐랄까 육통 쪽에 그 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는 농수산물의 수입 유통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또 현대 브랜드를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좀 갈만하면은 이게 이상한 뭐 변동성이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아주 이게 참 왜 이러지 가지고는 또 액면가 5,000원에다가 배당도 매년 500원씩 배당을 주고 실적도 맞아요. 좋고 예. 그런데 사안이 뭐 갈만하면은 뚝뚝 떨어지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왜 힘을 못 받. 그러냐면 이 회사를 지금 왜 하신지도 아마 제가 이해가 돼요. 이 현대코퍼레이션의 이게 재무 구조인데요.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 회사만 재무 구조를 딱 보면 야, 이 회사 재무 구조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예, 매 분기 뭐 한 500억 좀 안 되는 정도의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익은 뭐 한 2, 30억 꾸준하게 계속 내요. 적자도 없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배당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배당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은 이거 은근히 항상 배당주 얘기 나오고 할 때 잘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현대코퍼레이션이 옛날부터 보면. 이 회사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워낙은 이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아, 이게 어디에서 나온 회사예요? 그건 아시죠? 이 회사 계열사가 유명한 회사가 있죠. 워낙 현대코퍼 현대 종합 상사. 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현대상사 하면 알잖아요. 그죠? 옛날 예, 분들도. 예. 근데 현대코퍼레이션 하면 잘 모르겠잖아. 그죠? 이게 현대상사에서 이게 계열 분리된 회사죠. 예, 네네. 인척 분할된 회사래 가지고 현대 그 상사하고 이 계열사를 현대상사로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현대 관련 회사가 맞을까요? 이름 뭐 예를 들어서 현대약품은 현대 관련 회사 아니잖아. 네네. 근데 이 현대 코퍼레이션은 이거는 현대 계열 회사 맞나요? 브랜드만 쓰고 있는 그냥 그런 이제 현대 쪽에선 그냥 브랜드만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워낙 이 회사 오너 지금 이 회사 CEO가 정몽혁 씨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면 정몽혁이가 몽자 돌림이가 맞을 텐데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고 정주영 회장님의 자제분은 아니고요. 그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 예, 동생분의 자제분이세요. 저도 그래서 현대 쪽이나 이런 이 가게도 이런 쪽에 보면 관심이 있어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 했었을 때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엔 실은 뭐 이분의 옛날에 기사도 참 많아요. 무슨 뭐 풍운하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회사는 그러니까 현대 쪽에서 관리하는 회사는 맞아요. 범현대가 쪽에서 관리하는 회사도 맞고 다 맞는데 문제는 왜냐? 이 회사 주가가 잘 보시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회사 주가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별 볼 일 없죠. 2018년도에만 주가가 반짝했어요. 지금 이게 주봉인데 이 회사 워낙 계속 보시면 잠자던 회사가 2018년도에만 반짝했어. 2018년도에 왜 반짝했을까요? 왜? 현대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대부 깔려. 예. 예. 그걸로 반짝한 거 빼고는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상 요거를 빼고 본다면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은 어때요? 전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회사죠. 이건 왜 그러냐?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재무 그 제표를 먼저 보여드렸던 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재무 제표 물론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그렇지만 재무 제표를 너무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라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할 때 돈을 빌려줘서 띄어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튼튼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은행에 계셨던 들 보면 재무 제표를 너무 열심히 보세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주식에선 또 함정이 있어요. 뭐냐? 주식이라는 거는 안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가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성장이에요. 성장을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안전해도 그 회사의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질 못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요게 다 맹점이거든요. 이 회사가 바로 뭐냐? 그거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봐요? 요번에 뭐 캄보디아 농산물 망고농장? 예, 그거 그것도 저 기사 했다는데 봤어요. 저도 그게 과연 캄보디아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지금 한숨 나오셨죠, 스스로. 예. 솔직히 망고농장 그거 인수해서 그 망고농장이라는 게 저도 그거 기사 봤었거든요. 그 떴을 때 망고농장. 저도 그걸 보고 과연 솔직히 이야기 과연 이게 실용성이 그죠. 있을까라는 그런 저도 생각이 좀 망고농장 했습니다. 보면서 이게 이 망고농장 인수를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식품 사업 쪽으로 해서 크겠다고는 하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식품 사업 쪽을 되게 지금이 뭐 IT고 4차 산업이고 한데 식품 산업이 진짜 될까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사고를 깨셔야 됩니다. 식품 사업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있잖아요. 뭐 모든 게 복잡하고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할 때 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 하잖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더 쉽게 말할게요. 휴대폰 뭐 지금 보니까 우리 가웅님 제 또래시니까 휴대폰 우리 옛날에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도끼폰이라는 거 아시죠? 예. 큰 거. 예. 예. 그때 도끼폰 들고 다니면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아우. 젊었을 때. 그때 뭐 장난 아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다 그게 이제 이 핸드폰이라는 게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아날로그.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펴지는 거. 모토로라 거 해가지고 딱 모토로라 하다가 스타텍 딱 스타텍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휴대폰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요. 도끼폰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리고 스타텍도 어느 정도 꽤 컸어요. 그러면서 예. 그 당시에는 좋은 휴대폰의 싸움이 뭐였냐면 몇 년 지나갈수록 작게 축소시키는 게 핸드폰의 싸움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 계속 작은 핸드폰들이 막 몇 년 뒤에 또 나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핸드폰이 요만한 것까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강웅님. 예. 최대한 최대한 작게. 그래가지고 막 삼성 같은 데서 막 되게 작은 핸드폰 나오고 막 서로 작은 핸드폰 만드는 게 기술력인 게 척도 있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작은 핸드폰 옛날에 기억나시겠지만 그거 전화하려면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얼굴 작은 사람이 얼굴에다가 예. 맞아요. 얼굴 작은 사람은 그래도 이게 되는데 얼굴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하다가 물론 이 울림으로 해서 이게 들어간다는데 이게 수신이 잘 나빠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작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는 또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했냐? 이렇게까지 작은 거는 휴대폰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휴대폰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뭐냐면 너무 이게 기술적으로만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맹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식품 사업을 지금 얘기하냐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면은 야 식품 사업 그거 1차 산업이고 농업이고 뭐 이런 거 관련된데 축산업이고 이런 게 뭔 발전이 있겠어. 근데 지금 요번에 뭐 세계 경제 뭐 이런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식품 사업이 미래의 사업으로 계속 뜨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예. 그 식물성 뭐 해가지고 뭐 그 쇠고기 만드는 회사가 아주 지금 네.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가 좋고 그거 하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식품 사업 쪽을 진출한다는 걸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망고 농장을 인수해가지고 그거는 과연 저도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현대 코퍼레이션이 지금 식품 사업 쪽으로 좀 더 진출을 하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비추고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발전을 시키냐.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이 현대 코퍼레이션은 물론 고 정주영 회장의 아드님은 아니시지만 그 정주영 회장님 쪽에 그 동생분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 종목 그 지금 CEO가. 예, 예. 그래서 네. 범현대가의 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식품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금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 모자라서 못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회사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대북 관련으로 보는 게 워낙은 예 맞았어요. 왜 현대 가니까. 그래서 주가가 움찔하고 그 다음은 한 번도 주가가 상승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진짜 성장의 키포인트를 찾는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은 매력 없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식품 사업 쪽을 진출하는데 이게 그냥 일개 기업이 아니라 현대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더군다나 식품 사업을 이제 미래 산업으로 계속 보고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이슈화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방향만 잘 잡는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분명히 틀려질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잘 잡을지 안 잡을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예. 지켜봐야죠. 좀.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우리 강우님 정도 12년 정도 하셨는데 굳이 요거 들고 갈 필요까지 있겠냐? 예, 그래서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왜냐면 뭐 물론 대북 관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현 정부가 대북 관련해서 엄청 갑자기 뭐 좋은 극적인 어떤 게 나온다. 그럼 뭐 이 회사 주가 또 올라가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제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다른 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농어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18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거 가서 기다리고 있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한 3월 달까지만 좀 기다려보려고요. 아 그러려고요? 그래 예, 그럼 뭐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뭐 빠질 봄도- 일도 없으니까 거의. 봄도 되고 그래가지고는 예, 이게 그래요, 뭐 종자산업 예. 그래요. 그러니까요. 봄에 씨 뿌리니까. 예. 그래요. 그거 해가지고 일단 그럼 3월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에도 예 12,100원인데요. 실은 이 대웅 같은 게 옛날에 참 한 매력이 있었던 회사예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이 그러니까요. 대웅에 대해서 예, 아까워 죽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 2015년도 이때 관심을 좀 그 전에 가진 적이 저도 있었는데 일단 대웅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진짜 그랬던 매력은 이 회사가 이제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웅 뭐 특별히 제가 모르는 뭐 엄청난 호재를 하신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예. 지금 메디톡스하고 지금 소송 중이 아닙니까? 예, 이제 맞아요. 대웅제약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더 힘들죠. 예. 질질질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이것도 들고 있으면 먹긴 먹었겠는데 이게 뭐 얼마나 먹을지는 진짜 이게 별로 그렇게까지 뭐 큰 상승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먹는 그것도 게임은 두고 하겠지만 봐야죠. 그래요. 어차피 뭐 12년 하셨으니까 스스로 아마 이 정도는 다 판단하시면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을 듣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하셨을 텐데 제 생각은 일단 요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신종 코로나 조심하시고 끝까지. 예.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웅님. 예, 수고하십시오, 예, 반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전화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전화를 주셔야지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관우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세요? 아, 예. 경기도 이천의 정혜경이라 합니다. 이천에 사시는 성함이 예, 정혜경. 정 선생님, 정세균님. 네. 예, 연세가 아, 69이. 주식 경력은요?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주식 경력이 없습니다. 뭐, 없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1등이 안 됐어요. 그래요. 우리 정 선생님 그러면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일단 예, 먼저. 아시아 제지 거 아세아제지 매수가 얼마요? 35,800원 10%. 예, 삼성전기 예. 125,500원에 40%. 어이구 많이 갖고 계시네. 예. 쉘트리온 헬스케어 네, 59,200원에 12%. 네. 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다 알만한 회사들인데 하나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아주 생소까지는 아닌데 조금 생소한 회사를 갖고 계시네. 예. 예. 그죠? 지금 뭐 어차피 이 나머지들은 방송에서들도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라서 그런데 아세아 네. 재질을 갖고 계세요? 예, 예. 아세아 재질. 그래 일단 먼저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아세아 제지 이게 그 좀 제가 볼 때 좀 이게 뭐 1월 22일 날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예, 좀 이상하게 다른 거하고 좀 틀려가지고 왜요? 처음에는 조금 뭐 금액이 좀 뭐 조금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한 9시 반이나 10시쯤 되면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요. 그러면 뭐 얼마나 뭐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고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 이상하게 자꾸 그러네. 그래서 어차피 뭐 손에 조금 봤는데 예. 한번 여쭤보고 이걸 근데 제가 매매에 대한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한 그 매력이나 매력도 이런 거를 보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좀 사람에서 제가 어떻게 이게 좀 뭐 좀 괜찮은 회사입니까? 괜찮은 회사냐고요? 네.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세아제이지라는 회사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선생님?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골판지 만드는 회사라고 내가 알고 맞아요. 있나? 골판지. 네. 골판지 만드는 회사가 골판지가 뭔지는 아시죠? 예, 예. 골판지가 뭐예요? 선생님. 아니 뭐 박스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박스에 보면 이렇게 골같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골판지예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이 골판지 쪽은 제가 이 골판지하고 이쪽은 제가 참 이게 저하고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기관에서 이제 기관 매니저 운영팀에 처음에 막 들어가서 생활할 때 이 골판지 회사를 조사하는 게 이게 제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골판지는 잊지를 않아. 이 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희한하게. 왜냐면 워낙 그 처음에 운영팀에 들어가서 할 때 처음에 이 골판지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하도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서 한 20년 전에 그래서 이 골판지 회사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이 골판지 회사가 근데 먼저 따지면은 골판지 요즘 많이 써요 안 써요? 어때요 선생님?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뭐 이거 뭐 잘 뭐 쓰고 안 쓰고 간에 그 어떤 그 좀 놓으신 분이 이게 상당히 괜찮다고 골판지 값이 그 종이 값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폐지 값이 그래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나면 아마 좀 괜찮을기라 그래서 좀 일부러 좀 갖고 가는 중인데. 근데 일단은 보니까 영 그런 그래서 이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러는데. 잘하셨는데 그 부분이 매력이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골판지 지금 골판지 많이 쓰이긴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요즘 홈쇼핑들이나 뭐 해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그 이커머스라 그러나요? 이런 쇼핑들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요만한 것도
이만한 골판지에 해서 그 상자에 해서 오잖아요. 예. 비닐로 해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네. 비닐을 하더라도 그 겉은 골판지로 싸야 되잖아요. 상자로. 그래서 보면 진짜 너무 작고 별거 아닌데도 인터넷 쇼핑으로 시킨 것들은 다 거의 다 골판지로 와요. 옷 같은 거 빼고는 거의 웬만해서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골판지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폐지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가격 때문에 제가 이 주봉을 일부러 켜놨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주가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판 뭐 우리 그 인터넷 쇼핑들 많이 하니까 그걸로 배달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거의 계속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 회사만 골판지 할까요? 골판지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 없을까요 또? 아니, 몇 개 해서 되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 보면은 지금 이게 신대양 제지예요. 네. 신대양 제지도 보시면 주가가 2018년도 19년도 둘 다 똑같이 좋았어요. 그죠?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삼보판지도 그거하고 비슷한 회사예요. 보시면 어때요? 삼보판지도 2018년도 19년도 좋았죠. 똑같죠. 왜냐하면 골판지 만드는 회사들은 실은 2018년도 19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왜 인터넷 쇼핑 많이 하고 야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실은 몇 년 그 전에 2017년까지는 주가가 그냥 별 볼 일 없던 회사들이 2018년하고 2019년도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좋았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지금 골판지의 매력이 갑자기 확 빠진다는 게 아니라 잠자던 애들이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주가가 확 좋았거든요. 2년 동안 주가를 뽑았단 소리예요. 이쪽 업종이 다. 2년 동안 주가를 뽑으면 물론 3년 4년 뽑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게 없이 과연 2년 동안 주가를 뽑은 게 또 주가를 계속 뽑을까요? 저는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골판지 지금 뭐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뭐 폐지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좋아서 잠자던 애들이 이렇게 잠자던 애들이 2년 동안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를 또 올린다? 저는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주식이라는 게 2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좋게 많이 오르면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히려 주가가 그냥 별로 안 오르고 이랬으면은 그러면 저는 뭐 이 주가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거는 2년 이상 주가를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2년 동안 주가를 뽑으면 그런 회사 이제 그런 업종들은 피로도를 보이게 돼요. 주식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올해하고 내년에도 쭉쭉쭉 오를 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갑자기 되게 나빠지겠냐? 뭐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중국의 폐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동이 많이 돼요. 이 회사는. 그래서 뭐 주가가 밑으로 쭉쭉쭉쭉 밀리거나 뭐 그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주식을 사가지고 크게 재미 보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글쎄요. 저도 지금 그 상태를 볼 때는 뭐 재미 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나는 이 매수가까지는 안 오겠는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뭐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뭐 기술적인 반등만 일어나도 매수가는 한번 충분히 올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뭐 쓰레기 같은 회사나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은 잘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기도 지금 40%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 얼마나 팔면 됩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근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은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나 이거에 덕을 좀 봐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뭐 이 회사가 주가가 뭐 지금 이 주봉으로 보시는데 빠진 거에 대해서 회복은 어느 정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회사가 뭐 계속 주구장창 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시장의 영향, 반등의 영향도 좀 받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40%면 저는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알겠습니다. 절반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속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아주 뭐 지금 12만 5천 원, 12만 6천 원이면 좋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현금화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9,200원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일단 바이오들은 저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바이오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가져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장의 구조로 가 있습니다. 이제 IT만큼이나 중요한 쪽으로 돼 있는데 특히나 올해 지금 바이오 관련들을 해가지고 신규 상장 IPO들이 은근 있어요 올해. 그래서 이런 쪽에 바람도 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12% 정도 되면은 요거는 그냥 계속 좀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종호 상담해드렸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신종 코로나 예, 조심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 상담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이 여러분들이 전화가 없으시긴 없으실 때예요. 딱 타이밍이 시장이 요럴 때가 참 전화가 드물 때죠. 근데 이제 전화가 드물 때면 뭔가 이제 좀 시장에 사인이 오는 거기도 해요.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반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강남의 신사동에 사는 박미영이에요. 박미영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한 10년 됐어요. 10년? 우리 네. 미영님 신사동이면은 신사동 그쪽 동네 어디쯤이세요? 신사동에서 저기 압구정동하고 요 아, 근처예요. 거기 네네네. 거기시구나. 야, 오래되셨죠? 예전에 반장님이 저기 그 MC넥스를 좋은 그 말씀을 주셔갖고 제가 수익을 엄청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꼭 인사드려야 된다고 아이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 말 듣고 잘못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야, 너무 도움 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아이고 잘 되시는 분도 감사해요. 이렇게 있지만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찾아뵙고 모르겠네. 싶은데 아유, 하여튼 찾아갈 길도 없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 말 듣고 안 되시는 분도 많은데 죄송하죠, 제가. 오히려 이런 말 아니에요, 들으면 더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우리 미영님? 비아트론하고요. 비아트론 매수가 얼마요? 13,000원에 15%. 15%요? 네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또 오가닉틱, 코스메틱 예. 15% 1,500원. 1,600원이구나. 1,600원. 1,600원이 한번 볼게요, 종목을. 네. 잠깐만요. 비아트론. 오가닉 네, 코스메틱 지금 현재 1,600원 15% 둘 다 15%. 네네. 비아트론. 그래요. 어떤 뭐 비아트론 오가닉틱 뭐 비아트론이 좀 더 복잡은 하시겠다. 그것 좀 상담을 꼭 듣고 싶어서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작년에 샀는데 너무 안 가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다 수익 보는데 이 두 종목이 애를 먹여요. 그래요? 네. 근데 비아트론은 어떤 부분이 꽂히셨어요? 좀 살 때 이렇게 좀 그래도 자기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 OLED인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망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샀는데 아주 애매겨 가지고 저쪽으로 제쳐놨었는데 그래도 저기 반장님한테 상담을 드려보고
그냥 손절을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왜 지금 그걸 물어봤냐면 네,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장비 네. 업체에서도 이 열공정에 관한 걸 만든 회사야. 그 업체예요. 열공정 네. 관련. 그런데 네.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비아트론의 그래요. 요걸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아트론의 네. 이거만 딱 보셔도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 비아트론이 이게 실적이에요. 네. 실적인데 보신데요. 2018년도에 매 분기 매출이 보면 거의 1, 4분기에 370억, 2, 4분기에 170억, 3, 4분기에 아. 610억, 4, 4분기에 아. 140억. 아, 점점 주는. 그런데 예, 네. 작년에 1, 4분기에 185억, 2, 4분기에 165억, 네. 작년 3, 4분기에 48억. 아. 그리고 영업이익도 재작년 2018년 1, 4분기에 78억, 그다음 2, 4분기에 37억, 그다음 3, 4분기에 157억, 그리고 4, 4분기에 20억, 작년 1, 4분기에 23억, 작년 2, 4분기에 13억, 작년 3, 4분기에 마이너스 2억 적자 전환. 네. 제가 왜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네. 왜냐? 비아트론이라는 회사 자체는 디스플레이가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가 우리나라가 어때요? 지금 이게 OLED가 물론 지금 뭐 하곤 하지만 OLED 매출이 맞나요? 아직은 이 LCD 관련 매출이 맞나요? 디스플레이들이. LCD지요. 예, 아직 LCD가 훨씬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OLED로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면 LG 디스플레이도 예를 들어서 OLED로 자꾸 가겠다 그러니까 OLED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걸로 알고 계세요. 예. 아니에요. OLED 매출이 안 그래요. 이제 OLED로 더 가겠다는 거지. LCD 매출이 더 높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요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실은 주가 한번 보세요. 주가 보시면 어때요? 언제부터 내려와요? 보이세요?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네. 2018년부터 슬슬 내려가기 시작하죠. 왜? 매출이 주니까. 네. 그 2019년은 더 주니까 이제 예. 근데 점점. 문제는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얘는 웬만해서는 쉽게 내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구간에 와 있어요. 아, 그거는 그 그나마 정도까지. 나아요. 왜? 아, 네. 그렇게 그 실적이 쉽게 말하면 개판을 쳤는데도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그런 소리는 네. 얘가 웬만큼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으면 잘 안 빠질 거란 소리도 돼요. 이해가 네. 되세요? 네, 그래요. 충분히 이해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의 주 매출처가 LG 디스플레이예요. 아, 그래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제가 네. 한번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예요. 보세요. 어때요? 예, 그것도 계속 내려오죠. 그죠? 비아트론 어때요? 거의 똑같죠? 똑같아요. 예, 이게 예. 비아트론은 아무리 자기네가 짓고 어쩌고저쩌고 까불어도 LG 디스플레이의 소나기를 못 벗어나요,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 제가 뭐 그렇습니다, 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세요. 비아트론 네. 주가가 이거고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이거 거의 똑같아, 똑같지 똑같아요. 않아요?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예. 디스플레이가 획기적으로 주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비아트론의 주가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자꾸 중국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여러분들 비아트론 갖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LCD가 우리가 중국한테 따라 먹힌 거 아시죠? 네. 이제 우리가 LCD에서 중국한테 이긴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예, 지금은 이제 중국이 1위고 중국이 우리보다 나아요, 솔직히. 예, 그거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뭐 예. 중국이 이제 LCD 1위예요. 그러면 예. 중국이 LCD 할 때 옛날 뭐 진짜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 비아트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들 쓸 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졌겠죠. 그동안 중국이 어때요? 막 이런 거 관련 업체들 키웠겠어요? 안 키웠겠어요? 키우죠, 계속 그 사람들. 그러면은 과연 중국에서 비아트론의 열처리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써줄까? 아, 안 써주겠네요. 저는 퀘스천이에요. 예. 몇 년 전에 그 뭐 4년 전, 3년 뭐 4년 전, 5년 전 때 그때 중국이 우리 장비를 써줬다라는 그 생각을 아직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깨셔야 돼요. 중국은 예. 이제 그때와 지금하고 좀 완전히 틀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장비를 써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뭐 투자하고 이러면 이쪽 관련 장비들을 써줄 거다? 글쎄요, 전 절대 아닐걸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제 생각에는 비아트로는 저는 매력 없는 회사로 봐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예, 웬만하면은 그거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네. 드려볼게요. 그리고 네, 오가니티 고맙습니다. 코스메틱도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1,600원에 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가 꽂혀서 사신 거 아니죠? 솔직히 약간 꽂혔는데요. 뭐가 꽂혔어요? 아니 저기 뭐야 시진핑 주석도 좀 오신다 그러고 또 뭐 저기 요새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인가 그것 때문에 저번에 손 세정제가 많이 팔린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만 들어간 거예요. 15%를. 손 세정제 팔린다 그러는데 돼요? 안 되죠. 글쎄 말이에요. 아유. 진짜 되는 애들은 코로나 때문에 혜택 보는 애들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50이 혼자 잘 가더라고요. 마스크 관련주. 50? 아이고 KM 보셨어요? 네, 봤어요. 3,000원부터 2만 원까지 예. 맞아요. 4,000원부터 2만 원까지. 이렇게 아. 움직여요. 그 움직였던 애들은. 움직였던 애들.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냥 과거에는 그거 관련되면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콜레라 하면 돼지 콜레라 발병하면 그거 관련된 애들 다 쫙 움직이고 막 이랬거든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랬어요. 예전 마인드라서 그래요. 아. 그거에 해당할 수 있는 애, 그거에 어떻게 보면 더 혜택 볼 수 있는 애들이 움직이지. 예를 들어서 아. 그거와 넓게 생각하면 그거와 관련은 돼 있어 라고 하는 애들은 생각보다 옛날은 쫙쫙 움직였는데 이제 그렇게 못 움직여요. 무슨 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실패를 인정하면 빨리 나오시는 게 나은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네, 그 두 종목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건강하시고 네, 신도 코로나 고맙습니다. 막바지 조심하시고 네, 예, 좋은 전해주셔서 주말 감사합니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2-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편히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 주셔야지 제가 또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 공부시켜 드릴 수도 있고 또 자기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화 필요하신 분들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예, 대구 사는 40대 후반 세일이 삼촌입니다. 누구요, 누구? 아, 세일이 삼촌이요. 아, 해리 삼촌. 세일. 안 들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이진우라고 합니다. 진우. 이지욱? 진우. 아, 진우. 예, 예. 예, 우리 진웅이.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아, 한 4년에서 5년 정도 돼요. 4년에서 5년? 그래요. 예. 우리 진웅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우림기계. 아, 우림기계. 오. 예. 몇수 비중은 얼마요? 40%고 3,900원이요. 많이 갖고 계시네. 예. 또요. 극하고 32THK 예? 12,000원에 10%. 예? 예, 극하고 송원산업 예? 15,000원에 20%. 예? 예,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반장한테 궁금하세요? 예, 우림기계가 제가 보유한 지가 한 3년 되거든요. 몇 년이요? 3년요. 주식할 거의 주식 인생과 비슷하게 가셨네.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어떻게 될지 지금 좀 제가 그 좀 많이 떨어져서 그 지금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분이 우림기계가 좋으셨어요? 아,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뭐 주식이 좀 바뀌는데 그 저는 이제 풍력 발전 부품 쪽으로 좀 전망이 좋다고 싶어가지고 샀었는데 의외로 저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예, 저희 방송 열심히 안 보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에서 무조건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정부는 항상 밀어요. 뭐 여러 가지를. 왜냐면 그래야 정부가 일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예. 미는 것들이 다 뭐 이제 뭐 그래도 뭐 연세가 그래도 40대면은 뭐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시니까 이렇게 쭉 지금까지 뭐 여러 정권들이 쓰면서 정책 밀었던 것들 보면 진짜 맨 처음에는 다 아주 자신 있게 활기차게 해서 밀었지만 그 정책들이 진짜 다 제대로 이루어진 정책이 거의 있나요? 많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보면은 지나고 뭐 나니까 그렇네요. 예. 예, 보면은 뭐 그 하다못해 뭐 MB 정부 때도 운하건설 하면 뭐 그잖아요. 예. 난리도 아니게 그쪽 관련해서 그 당시에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운하로 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운하 있어요, 제대로? 없죠. 예.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했죠. 그러니까 왜 예. 그러냐면 모든 정권들은 다 보면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 정책들이 그 당시에는 막 뭐 좋게도 막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뭐 하고 막 하고 했는데 아 그건 좋다 이거야. 그래서 뭐 그거 관련으로 해서 그 주식들이 움직이기도 그 당시에는 하고 해요. 근데 그 정책들이 진짜 지금까지 제대로 쭉쭉쭉 하고 나가는 정책들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거의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뭐 정부에서 다 뭐 풍력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이 저희 방송 잘 열심히 안 보셨구나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재생에너지 많이 하겠다고는 해요. 근데 신재생에너지에서 보면은 풍력은 제일 비싼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건 잘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지금 원자력이 이게 참 이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왜 자꾸 되냐면요. 원자력은 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요. 발전 단가가 제일 낮은 에너지입니다. 거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풍력은 진짜 좋죠. 아우 뭐 이거 뭐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원자력 에너지 하고 싶겠어요. 그건 잘못되면 진짜 끝장이잖아. 풍력 잘못돼봤자 뭐가 끝장나는데 타워 무너지는 거밖에 더 있어?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뭐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풍력 하고 싶겠죠. 근데 왜 못하는데 풍력을 하고 싶어도 이게 바람만 있으면 된다. 맞죠. 바람만 있으면 되긴 되죠. 그런데 그건 발전 단가가 비싸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어떤 정책의 그런 게 많아요. 풍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 풍력이 정말 끝내주는 에너지원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아직 한참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다른 에너지들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이 훨씬 더 이 발전 단가가 낮거든. 풍력은 거의 발전 단가가 제일 높은 애 중에 하나예요. 신재생 중에. 그래서 얘까지 혜택이 갈 일은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은 없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실은 풍력은 제가 전에도 풍력할 때 참 걱정됐던 게 뭐냐. 풍력은 바람만 있으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바람만 있으면 되는데 발전 단가가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매스컴에서 풍력 이야기할 때 그 얘기는 잘 안 해줘요. 다들. 가끔 얘기하시는 분 저도 보는데 예. 근데 풍력 단가가 그 단가가 얼마나 비싸서 매력이 없는지까지는 얘기 안 하더래요. 이거 매력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풍력 쪽으로는 혜택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우린기계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이 회사 정책에 대한 것도 많이 하는데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뭐 만들어요? 이 회사. 트렌드 미션이나 뭐 감속기 이런 좀 트랜스미션. 종류가 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 감속기가 제일 주매출이에요. 예. 감속기. 감속기가 뭐 하는지는 아시죠? 말 그대로 속도를 줄이는 그거. 그래서 감속기 보시면 여러분들 감속기가 뭔가 뭐 이게 뭐 엄청난 기계인가 그런데 그 감속기라는 게 별거 아니라 좀 쉽게 말하면 볼트 막 이렇게 되게 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은 기아가 이 모터가 빨리 돌 거 아니에요. 빨리 도는 걸 천천히 돌게 하고 하려면 사람이 딱 세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서 모터를 잡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모터가 돌아갈 때 그 모터를 쉽게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속기라는 거 앞으로 공부 그냥 요렇게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 같이 이게 뭐 볼트 이런 게 서로 돌리잖아. 그걸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돼? 그럼 속도가 제어가 되죠. 그렇듯이 그렇게 해주는 그 부품이 있어요. 그게 감속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감속기라는 게 지금 들어보셨지만 어때요? 뭐 엄청나게 이게
이게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애예요? 그거 아니죠. 예. 그래서 실은 우림기계는 매력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봉을 보더라도 우림기계는 2016년도 때 그때 한번 그 테마성으로 해서 딱 반짝하고 그 다음 주가 어때요? 그 다음 잠자고 있죠. 이 회사 매력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3년 동안 정도 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예. 과감하게 정을 그냥 뚝 하고 떼버리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이거는 그냥 정리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송원산업도 마찬가지로 송원산업도 이게 지금 이제 전에는 그래도 이 회사가 참 괜찮았던 흐름인데 제가 왜 이 주봉을 만하면 송원산업이 이제 몇 년 동안 주가가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근데 송원산업이 이 회사 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매력이 그렇게 쉽게 빠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확 매력이 하는 부분도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가격에서 좀 더 내려오면은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는 구간에 얘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송원산업은.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그냥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급작스럽게 이 회사가 멋있게 올라간다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 회사는 이제 좀 더 내려가면 비는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니까 오래 들고 가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으니까 이게 큰 수익은 아니래도 그래도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수익은 좀 가져다 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송원산업은 그냥 홀딩하시는 쪽으로 갈게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32THK는 요거 동네 회사에서 사셨어요? 예, 약간 좀 그런 개념이 그죠? 좀, 예. 이거 그 동네잖아. 예. 그래서 32TH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회사라서 주가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저도 이 회사 좀 잘 아는 회사래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했던 회사라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매력은 특별히 없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실은 저는 지금 오히려 요 가격대에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했을 때 한 2, 3년 동안 이 회사는 실은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를 뽑아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주가를 뽑거나 하는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다지 쉽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원래 보니까 7월 말쯤에 네네. 공장 증설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요? 공장 증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LM 뭐 전용 공장을 증설하고 예. 그게 있어서 근데 그 경기 증설한다 그래서 이 회사 웬만해서 주가 안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예, 그래서 동네 회사인데 그냥 동네 회사. 아니 증설하고 진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사포 삼아서 한 번씩 가보세요. 또 그렇게 체크하는 것도 재미니까. 아시겠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특별히 매력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그냥 팔고 나오셔서 다른 거 하시기 바래요. 현금 가지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전화 한번 주세요. 열심히 보시다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식 상담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그 신종 코로나 요즘 신종 코로나예요. 코로나 19예요. 아유, 이름이 헷갈려요. 신종 코로나, 코로나 19 어떻게 해줘야지 되는 건지. 하여튼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계속 그 강연에는 잠정 중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번 달도 없을 것 같고. 글쎄 뭐 상황을 봐야겠지만 다음 달도 뭐 일단 초반까지는 계속 없을 것 같고요. 뭐 있어도 혹시 후반부에나 돼야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언제냐고 가끔씩 아직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당분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성남에 사는 미니 엄마입니다. 미니 어머님. 네네. 예, 연세가 연세가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주식 경력은 경력은 잘 모르겠는데 OCI 아마 한 46만 원대. 그럼 몇 년 됐다. 예, 오래됐어요. 올해는 됐는데 본격적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대형주만 했었거든요. 우리 미니 어머님 성남 요즘 네. 그 동네 좀 시끌시끌하죠. 네, 코로나. 예, 그죠. 아주 시끌시끌하죠. 예, 그 시장님도 코로나, 시끄럽고 예. 그래서 네. 아주 그 성남이 되게 넓은데 분당도 성남이고 다 성남이잖아, 그죠? 네, 저는 저기 남한산성 쪽에 살아요. 아, 거기 닭죽 드시러 오세요. 거기 거기 그 밑에 그 맛있잖아 거기. 예, 거기 한식 쫙. 네. 아, 네. 알죠. 예. 아, 거기. 그래요, 일단. 아우, 침 땡긴다. 우리 민희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 에어부산하고 국일돼지가 좀 아, 있는데요. 그래요? 에어부산 매수가 얼마요? 좀 높아요. 좀 8,000원 중반 라인 좀 돼. 8천 중반이요? 네, 비중은 작으면 되지 뭐. 70%. 큰일이구나. 그래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 국일돼지 20%요. 매수가 얼마요? 국일돼지도 6,000원 중반 돼요. 6천 원 중반이요? 6,000원 오반, 6,500원, 600원. 비중은 비중 20%요. 20%요? 10% 현금. 그래요. 에어부산이 난리가 났네요. 네. 근데 이게 저 장기로 들어간 건데 회사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저희 그게- 방송에서 제가 이 LCC 네.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제 말은 안 드시고? 그거 매각이 있어서 그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일단 저는 에어부산 지금 그 매각 얘기하셨지만 에어부산 분리 매각 어때요? 물 건너갔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네. 예. 불림 매각에서 그거 합병이 아니라 결합으로 이게 바뀌어 버려가지고 지금 예, 지금 에어서울하고. 예, 지금 오히려 분리 매각 자체는 어려워졌고 네. 이게 네. 왜냐면 이 LCC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에 네. 이제 매각이고 뭐고 다 이제 다 물 건너가서 이제 이 회사에 매력 없어요. 먼저 그게 결론이야. 매력 자체가 지금이라도. 없어. 왜 그러냐? 이 네. 매각은 아예 날라갔고, 그죠? 예, 이제 네. 뭐 매각으로 해서 뭐 인기 끌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LCC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LCC 저가 비용사가 몇 개인지 얘기했죠. 네. 몇 개예요? 5개인가요? 이스타.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히는 정도가. 모르겠는데 5개인가 6개인가 뭐 그 네, 정도 돼요. 네네. 제가 이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얘기 드렸죠. 네. 기억나세요? LCC, 네. 그거는 다 보고 있는데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하고 그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재매각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걱정돼서 전화. 그쵸. 그러니까 걱정될 일만 있지 매력이 없다라는 게 제가 이래서 얘기한 게 왜냐하면 LCC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슈에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맞아요. 이슈로 인해서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팔을 때지 살 때가 아니에요. 항상.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아쉽고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이슈에 사세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총알바지예요. 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총알바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총알바지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제 말은 그렇게 철저하게들 무시하시고 그렇게 총알바지들을 하세요. 총알바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개인들은 총알바지 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총알바지 한번 되면 끝장나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 저도 뭐 기관 있어봤지만 돈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물리고 뭐 해도 신경 안 쓰고 얼마든지 그 뭐 쉽게 말하면 물타기라든지 뭐 다른 걸로 해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돈 그렇게 많으세요? 주식하실 때?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총알바지 한번 되면 그런 테마성으로 아니면 이슈성으로 해서 들어가서 총알바지 되면 그분 할 게 없어. 죄송한데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미니 어머님도 죄송한데 지금 이거 70%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게 없게 돼 이렇게 되면.
전 그렇게 이런 게 되게 속상한 거야. 우리나라 LCC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LCC 비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LCC 우리나라 요만한 그거에 지금 미국만큼 LCC가 저가 비용 항공사가 미국하고 똑같나 그래요. 수가. 모르셨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본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영토 크기가 미국 한 주만밖에 안 하는데 그 미국의 영토 그만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LCC 수가 같나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탁상이정의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제 앞으로 행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 하시겠죠. 이런 게 옛날 마인드인데 뭐냐 하면은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옛날식. 그래서 옛날에 어떤 증권사 그런 증권사도 있었어요. 지금은 예 망해가지고 없는 증권사인데 증권사 지점을 막 만들어. 그래서 증권사 지점이 전국 1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증권사에 그걸 만드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지점을 왜 이렇게 계속 늘리세요? 이렇게까지 늘리시면 나중에 이게 문제될 이게 분명히 이거 문제될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공급이 수요를 창조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학을 띄웠잖아. 이 회사는 이제 몇 년은 이거 글쎄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이 회사는 크게 잘못되거나 이 회사 망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몇 년 뒤에 망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LCC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그런 옛날 말도 안 되는 70년대 80년대 그런 경제 마인드에서 했기 때문에 이 LCC를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준 거예요. 자유경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건 자유경쟁이 아니라 이건 픽 빨아먹는 경쟁이에요 서로.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해서 제가 말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 LCC는 비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나라 LCC도 비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CC를 지금 여러분들 적어도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투자하는 건 내가 안 말리겠는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라면 아예 LCC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지금. 그러지 않은 이상은 LCC는 왜 획기적으로 달라질 게 없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현금화 계속 하셔야 돼요. 아, 다 못 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파세요. 예.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잘 하시겠죠. 예.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옛날 과거 정권에서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안 하시겠지. 전 이거 보면 LCC만 보면 하여튼 그게 화가 나. 아, 피해는 전부 국민이 보잖아. 그리고 국일제지. 예. 매수가 6,500원. 예. 매수가 6,500원인데요. 지금 현재 5,500원 20% 정도 되는데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주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네.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많이 제가 봤을 올라와 때는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5,000원을 깨게 되면 종가로 이거는 빨리 빠져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여기 갭도 있거든요. 이건 한 번 하락하면 갭 매꾸로 내려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미니 어머님이 하실 종목 아니에요. 이건 종목이. 그래서 이거는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프더라도 네네. 할 건 하자고요. 그죠? 아, 그래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전화를 그냥 바로 한 통 더 받으면은 한 분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02786-101023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하시면 또 가능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예, 전주에 사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김종원님 연세가 40대 후반이요. 주식 경력은? 한 7, 8년 됐나요? 그래요. 일단 우리 종원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KCC 매수가 얼마요? 25만 원에 20%. 예. 또 있나요?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 13만 5천 원에 20%인데요. 예. 여기서는 그 ETF는 종목 상담 안 된다고 그래서. 예, ETF는 굳이 제가 그거는 이거 어차피 사실은 제가 나머지 부분은 지금 코덱스 이쪽 인버스 부분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래요? 반등했을 때. 그 부분 저는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이걸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KCC하고 이마트 중에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KCC가 요즘에 와서는 조금 꿈틀꿈틀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거 KCC 죄송한데 뭐 이거 장기로 사신 거예요, 설마?
저번에 분할하기 전에 샀었거든요. 아, 분할하기 전에. 예. 근데 이 KCC 같은 경우에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생각은? 아니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어느 음. 정도 본전 정도 오면은 팔려. 제가 봤을 때 이게 25만 원 단가죠, 단가로는. 예, 예. 25만 원 단가면은 뭐 갖고 계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상승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많이 크진 않을 거다. 물론 상승은 조금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KCC 주봉을 보여드렸는데 이 KCC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부터 얘는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예. 계속 빠져서 이제 버티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KCC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얘는 성장은 없어요. 이제 당분간. 지금 네. 현재 이 회사가 하는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이 회사는 뭐 아무리 뭐 자기네가 뭘 한다 하겠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귀에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로 많이 들렸어요. 지금까지 네. 쭉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비전이 이 회사는 뭐 굉장히 생각을 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이렇게 방송을 하고 투자에 대한 이걸 하는 제 입장에선 이 회사의 얘기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렇게까지 별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없었어요. 하나도. 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회사는 지금 실현 가능한 성장이 제 눈에는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현 가능한 성장이 없다는 건 주가의 상승을 못 갖고 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 근데 크게 변동폭이 좀 있던데. 요즘 그거 해서 이슈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건데 그걸로 주가가 추세를 바꾸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일봉으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는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추세가 바뀌진 않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단타다.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먹고 빨리 나오고 짧게 하고 막 요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길게 보시고 뭐 하시는 분은 이런 거는 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큰 흐름에. 무슨 말씀 이해가 네. 되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KCC 사업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KCC가 특별히 올라올 만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정부의 정책도 뭐 KCC한테 호의적인 정책은 아니잖아요. 정책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CC는 그냥 매수가 근처 오면은 이거는 정리하고 나오셔서 이 돈 가지고는 딴 걸 하시는 게 차라리 저는 훨씬 나을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몇 년 동안 KCC에 묵혀 있는 게 손해 안 본다고 묵혀 있는 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네. 경우에는 빨리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 내려가고 있죠.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마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현재 안 좋게 보는 회사예요. 그리고 뭐 네. 그 구원투수 지금 들어오셨는데 구원투수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모르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특별히 그분이 들어와서 뭐 이 이마트가 주가가 뭐 1, 2년 안에 바뀐다, 회사가 바뀐다, 전 그렇게는 안 봐요. 예. 네. 그래서 이마트는 아직 좀 더 고전의 시간을 계속 이거는 어떤 사람 한 명이 들어와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번에도 본데 뭐 새로운 뭐 CEO의 투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언론의 글들도 봤는데 전 그게 왜 그럴까라고 전 굉장히 퀘스천을 단 게 그런 사례가 한번 비슷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뭐 백화점이었는데 엄청나게 이 어떤 회사에서 그 광고도 보시면은 나오고 했던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젊고 그래가지고 막 쇼킹하게 그 회사를 되게 많이 바꿨고 성공시켰던 아주 크게 했던 분인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어떤 유통업체 데려와서 하면은 그 유통업체가 확실히 엄청나게 많이 실적이 틀려지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예, 실적 좋아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결국 다른 회사 다시 떠나시더라고. 2년인가 있다가.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슈화를 자꾸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걸 하지만 이런 건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CEO 하나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트는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고전은 더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력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당장 현금화해서 딴 거 하십시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두 종목 상담을 해드는 예?
죄송한데 그 인버스 투자한 부분 그 부분 아 잠깐 죄송한데 코멘트 한 지금 번만. 제가 시간 때문에 여기서 지금 딱 끊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예. 그리고 저희가 인버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분간은 저기 없고요. 예, 강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저기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개인 투자 여러분들 보면은 다들 너무 주식시장에 자신감들이 넘쳐나세요. 자신감이 넘쳐나는 건 좋죠, 좋은데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 자신감들이 크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보면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비무환이라는 게 평화로울 때 뭐하러 준비하고 걱정하고 있냐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의미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는 그때 준비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하면 이미 모든 건 다 끝나 있는 상태고 늦습니다. 근데 전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은 다들 너무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지나치게 많은 거를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때로는 유비무환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우리 과거 경험을 통해서 봐도 유비무환을 했을 때 결국 살아남았지. 다들 아유 괜찮아 하고 이제 괜찮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다들 후회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비무환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한 번쯤 그런 생각도 해보시기 바래요. 요즘 개인들 보면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피드 상담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CJENM입니다. 035 760입니다. 예, CJENM 같은 경우에 요번 주에 약간 반짝 한번 했었죠.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 16만 3천 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갖고 계셔도 뭐 특별히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추세적으로 돌려세우거나 이러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자기가 나는 내가 봤을 때 다른 거 할 만한 게 없다 내 실력으로 그러면 뭐 이거 갖고 계셔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저는 다른 걸로 좀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20%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 서울반도체입니다. 046890 서울반도체 요번에 서울반도체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서울반도체는 좀 올라온다 그래도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은 좀 뭐가 이제 좀 매력이 이제 거의 없는 회사로 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LED라는 거 여러분들 LED가 뭐 얼마나 지금 뭐가 되겠어요. 이제 지금 4차 산업에 지금 자율주행이 얘기가 되는 시대인데 이제 OLED로 가고 있는데 LED가 뭘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단타 정도로 들어가 보신 것 같거든요. 요번에 아마 이분 죄송한데 아마 매매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봐가지고 좀만 먹으면 나오시고 아니면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웅진코에입니다. 021240 웅진코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웅진코에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보시면 지금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게 몇 년 동안을 횡보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을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만약에 사서 지금 한 7만 5천 원 정도 되나요? 이 가격을 깨기 전까지는 뭐 특별히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가격을 뚫고 나가지 않는 이상 이 회사는 매력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뭐 이게 계속 앞으로도 이러진 않겠죠. 어기 움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 움직여야 되는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회사 몇 년 동안 지금 횡보한지 아세요? 2014년 여름부터예요. 지금 만 5년, 요번 이제 여름 들어가면 만 6년을 횡보해요. 이거는요, 횡보가 너무 지나치게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면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웅진코에 좀 조심해야 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 죄송한데 40%씩이나 사셨는데 제가 봤을 때 40% 샀다가 만약에 이거 빠지게 되면 이분 큰일 납니다, 계좌에. 그래서 저는 한 20%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비덴트입니다. 121-800 비덴트인데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잠자고 있어요. 8,700원 정도 되는데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뭐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매수가 정도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11월에 여기 보시다시피 한번 시세가 이렇게 뿜고 나면은요. 요런 잔 시세가 다시 뿜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요거는 팔고 그냥 혹시라도 이거 뭐 분할 매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분할 매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적당히 요 정도 매수가 근처 팔고 현금화를 가지고 요것도 역시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종목. 나스미디어입니다. 089 600 나스미디어인데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꼬리를 올려주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더 돌려야 돼요.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락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100% 35,000원. 일단 수익은 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 너무 위험하게 하시고 계세요. 나스미디어라는 회사를 공부를 좀 더 깊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이 회사가 100%까지 살 회사인가?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이 회사 공부 좀 한번 더 해보세요. 이 회사 100%까지 글쎄요. 뭐 제가 공부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회사 100%까지 살 만큼의 매력적인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뭐 저하고 또 생각이 틀리시니까 뭐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비중 확 줄이고 일부만 볼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선택을 지금 78님이 하셔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마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3650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러니까 요즘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한번 KM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휙 이런 것들 바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뭔가 그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운도 작용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은 그런 것 때문에 주식들 한번 쭉쭉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긴 주식들 들고 계신 개인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고 계시다가 안 가는 주식이 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전 드림 시큐리티 뭐 그렇게까지 매력은 되게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3,600원 매수가인데 저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요것도 현금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081 669. 일단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듯이 휠라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던 거 기억나요. 휠라도 이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실은 이게 아무리 휠라가 너무 좋다라고 뭐 회사가 바뀌고 했지만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받고 다시 이어간다라는 건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결국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근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44,000원 매수가인데 제가 봤을 때 휠라코리아 굳이 이거 사실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볼게요. 왜냐면 이 가격에서 이거 돌려 세우는 거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87 260.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가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상태. 일단은 매수가가 4,570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웬만해서는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적당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0%밖에 안 됐는데 글쎄요, 이거 아마 이분 매매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거 투자로 들어가시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매로 들어갔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거 조금만 먹으면 나오시기 바래요. 이거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요즘 개인들 보면 참 흐뭇한 것도 있지만 보면 너무 자신감만 충만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은 요즘이 매매하거나 이러면은 참 재밌는 시장이긴 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그런 시장에 빠지다 보면은 큰 흐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유비무한 하셔서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하시면 상관없는 거지만 여러분들 실력도 그만큼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까지 전 오늘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